안녕하세요. CNTV입니다. 캐나다에서 교통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내용은 몇 달 전 생긴 제 개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했고요. 엘버타주 기준이므로 타주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규정이 바뀌기도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꼭 의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시고요. 교통사고로 다치는 경우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한 접촉사고이면서도 거짓으로 아픈 채에서 보험사로부터 큰 돈을 뜯어가는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가끔 있지만요.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보다는 사고로 치료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이나 생업으로 인해 병원에 자주 못 가거나 혹은 사고 치료 규정을 잘 몰라서 사건이 자동 종료되어 버려 더 이상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짚어볼게요. 일단 사고가 났을 때 내 과실이든 상대 과실이든 다쳤으면 보험사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차이점은 6개월 무료 치료 기간이 모두 끝나고 나서 더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상이 필요할 때 소송으로 가냐 마냐의 차이가 있죠. 내 과실인 경우 소송으로 가지 못해요. 다만 누구 과실이든 최대 6개월까지는 정해진 치료를 다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차에 과실을 해도 내가 운전하지 않았고 옆에 타고 있었다면 사고가 나서 다쳤을 때 소송을 통해 보상까지 갈 수 있으니 이 점 잊지 마시고요. 상대 과실로 사고가 났어도요, 보상 처리는 내 보험사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보험사끼리 사후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내 보험사에서 처리해 주니까 고객인 나를 위해 내 편에 서서 모든 걸 처리해 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같은 입장에 있으므로 최대한 적게 주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건을 종료시키려고 하니 이 점 잊으면 안 되겠죠. 간단한 접촉사고라 전혀 안 다친 경우는 차만 고치면 되니까 문제 없고요. 여기서는 다쳤을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크게 다쳤을 때는 당연히 응급차에 실려서 가면 되고요. 작게 다쳤을 때가 이제 문제인데 그냥 거동에 문제가 없고 큰 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일단 현장을 정리하고 나중에 병원을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단 사고가 났는데 몸이 좀 불편하거나 아무래도 움직이는 게 좀 무리일 것 같으면요. 무조건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통사고 처리가 빠르고 다친 것에 대한 확실한 입증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일단 나와 차후에 병원을 내 발로 걸어가게 되면 사고로 아프다는 것도 입증해야 되고 또 서류도 또 만들어야 돼서 절차들이 또 생기거든요. 내 과실로 사고가 나면 6개월간 치료는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보험 처리는 종료되는데요.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는 소송까지 갈 수 있다고 이미 설명드렸죠. 일단 많이 다친 경우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고요. 큰 부상이 아닌 경우는 우선 3개월 치료 받아보고 또 필요하면 추가로 3개월 더 받아보고 그때도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죠. 변호사는 교통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부터는 일체 보험사와 통화나 이메일 등의 연락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칫 내가 무심코 한 발언으로 그게 손해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누구 과실이든 내 과실이든 상대 과실이든 6개월간의 치료가 모두 끝나고 나면 보험사 측에서 사건을 종료하자면서 보상금을 제시하는데요. 이것이 5천 불입니다. 그거 받고 서류에 서명하면 이것으로 보험사의 보상은 끝나게 되고 이후 추가적으로 아프게 되면 모두 내 돈으로 치료받아야 해요. 물론 6개월간의 무상 치료를 어떠한 이유에서든 제대로 받지 않으면 사건은 자동 종료되므로 이것도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6개월 이후에도 치료를 더 받아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일단 내 돈으로 치료를 받고 이후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과 추가 치료비를 보험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변호사에게는 따로 돈을 내지는 않고요. 추후 소송이 끝나고 나면 보험사가 주는 피해 보상금의 일정 부분, 대략 30에서 40%를 변호사가 가지고 가는 구조입니다. 물론 내가 낸 추가 치료비는 물론 고스란히 다 돌려받고요. 소송으로 가서 결론이 나기까지 대략 4, 5년 걸립니다. 이때 보상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우선 무료 치료 6개월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추가적인 치료를 받아야 해요.
피지오, 카이로, 침 마사지 같은 거죠. 대략 최소 2주일에 한 번씩은 받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은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패밀리 닥터를 만나서 내가 아픈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받아야 합니다. 패밀리 닥터 안 만나고요. 혼자서 알아서 피지오, 침술 뭐 이런 것만 받을 경우에 정말 사고로 아파서 가는 건지 개인적으로 그냥 필요해서 받는 건지 추후 입증이 곤란해지기 때문이죠. 사고 이전에 특정 부위가 아파서 병원을 갔던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소송으로 가면 보험사에서 다 찾아냅니다. 10년, 20년 전에 의사 앞에서 했던 내 발언, 치료받았던 기록 이런 것들이 다 끄집어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서 이에 대해 상담을 받거나 오래전에 치료를 받았는데 교통사고로 같은 부위가 아프다고 하면은 이건 사고 이전에 이미 아팠던 것이므로 보상 범위에 간주되지 않게 되죠. 물론 무상치료 6개월 기간 동안이요. 뭐 전에 아팠던 거든 이번에 사고로 아팠던 거든 뭐 같이 묶어서 치료 받으면 되는데 소속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전에 아팠던 기록이 모두 쓰이므로 현재 통증이 남아서 자비로 치료받고 있는 부위가 사고 이전에도 아팠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지 잘 기억하고 부위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고가 나서 6개월간 보험사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때 병원이나 보험사에서 묻는 질문이 있어요. 따로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요. 가지고 있다면 그것부터 써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규정 위반할 때 나중에 되갚아야 합니다. 다만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상치료 6개월 기간까지만 그냥 가고 끝낸다면 개인보험을 쓰지 않고 무상치료를 써도 별 문제는 없다고들 하네요. 추후 소송까지 갈 때는 이게 문제될 수 있으니 개인보험부터 쓰도록 하고요. 그런데 개인보험이라는 게 1년에 각 분야별로 한도액이 있는데 그것부터 소진을 하면 추후 필요할 때 정작 쓰지 못하니까 내 과실도 아닌데 무상보험을 두고 내 보험을 쓰는 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 직후 보험사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클레임 넘버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보험사에서는 당신 어디 가다 사고 났냐고 보험사에서 물어봅니다. 누구 과실이든 관계없이 출퇴근 중 혹은 업무 중에 사고가 난 거라면 우선 WCB에 연락해 보상을 받으라고 말해줍니다. 보험사에 사고 신고할 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변할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물론 사실대로 말하는 게 가장 최선이겠죠. 사고 직후 첫 3개월의 무상 치료가 끝나고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3개월이 연장되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가야 해요. 개인적으로 병원에 다니던 건도 있다고 하면 뭐 어떤 때는 주 3회 병원을 갈 일도 생기는데요. 이거 정말 시간 내기가 만만치 않아요. 직장인은 더더욱 그렇고요. 자영업자라도 사업체 운영으로 시간 내기 힘든 경우들도 있죠. 일단 사고가 나고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병원에 투자해야 되는데 다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체력 저하, 뭐 의욕 저하,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하튼 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좋겠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추후 병원 다녔던 교통비까지 다 받아낼 수 있으니 이 점도 기억해 두시고요. 패밀리 닥터, 카이로, 피지오, 침술, 마사지, 뭐 변호사까지 모두 한인 운영하는 데로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영어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영어가 충분치 않은 대다수의 한인들은 자신의 몸 상태 또 보상 내용에 대해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게 쉽지 않아요. 평소에 뭐 쓰던 용어들도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 통역을 구해 다니고요. 이런 통역 비용도 소송으로 가게 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영어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분들은 한인샵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송으로 가게 되면 합의까지 4, 5년 걸리는데요. 치료를 받았던 내역, 뭐 다쳐서 내가 일을 못했거나 개인 취미생활을 못한 것 등 모든 것들이 다 제출돼야 되는데 사고 몇 달, 몇 년이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죠, 당연히. 그래서 소송에서 써먹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고가 나고 다쳤을 때는 사고 일지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날로부터 그 이후 치료받은 날짜와 내역, 다쳐서 내가 뭘 못했는지, 일상생활은 뭘 못했는지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사고 다쳤을 때 치료받는 절차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우선 보험사에 클레임 신청을 하고 나서 의사나 피지오 닥터를 찾아갑니다. 이때 AB2 폼 양식을 주는데 이것을 채워서 제출하면 되고요. 내 과실이든 상대 과실이든 치료는 모두 동일하게 받습니다. AB2는 사고 나서 90일 이내 총 21회 치료를 받는 조건인데
내용에는 피지오, 카이로, 침술, 마사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 사람들이 시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21회 치료를 다 받지 않아서 보험 케이스가 자동 종료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종료되면 이후 추가 치료도 못 받고 변호사를 통한 소송도 하지 못하므로 다친 부위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최우선적으로 시간을 내서 치료를 일정 내에 다 받아야 합니다. 90일이 지나서도 더 치료가 필요하면 처음에 AB2 양식을 작성해 제출했던 병원에 다시 가서 상황을 설명하면 AB4 양식을 주게 되고요. 이것을 채워 제출하면 이제 AB4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횟수가 아니고 금액으로 나오는데 대략 카이로 900불, 피지오 900불, 침술 350, 마사지 350불 정도 되고요. 3개월 정도 주지만 내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기간을 좀 더 늘려주거나 다른 금액을 좀 더 여기에 채워주기도 하니까요. 추후 필요시 보험사와 협의해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해 볼게요. 꼭 해야 될 것. 많이 다쳤다고 판단되면 꼭 현장에서 응급차로 병원에 간다. 무료 기간 6개월 동안 규정대로 병원에 열심히 다닌다. 많이 다쳐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변호사 선임하고 교통사고 일지도 기록한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치료를 받는 와중에 뭐 조금 좋아졌다가 순간적으로 뭐 아픈 데가 없어졌다고 해서 의사나 보험사 측에 다 나았다, 안 아프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뭐 며칠 후 좀 있다가 다시 통증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느긋하게 좀 지켜보고 몇 달 정도 그러고 나서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런 걸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